5차전 연장 접전 끝에 올라온 삼성이 정규 시즌 1위인 SK와 내일부터 이제 한국 시리즈를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 2010 한국 시리즈 미디어 데이를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문학 경기장 이벤트홀에 여러분들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명재입니다. 오늘 이 실황은 박동희 기자와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미디어 데이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그리고 그 전에 준 플레이오프보다는 훨씬 더 오늘 한국 시리즈 미디어 데이의 어떤 분위기가 더 비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5차전까지 그것도 연장 접전까지 펼치고 삼성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일정을 맞추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그런지 선동열 감독이나 선수들, 오늘 박한희 선수와 진가병 선수가 왔는데 상당히 피곤해 보이더군요. 네, 이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선동열 감독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지 않았습니까? 예. 선동열 감독이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하지만 선수들이 잘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이번 한국 시리즈는 역대 최고의 명승부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예. 피곤한 건 저희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이 잠시 꺼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006년, 2005년에 삼성이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2002년에도 삼성이 우승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김응용 감독 때고, 2006년 2연패를 했던 삼성과 2007년, 2008년 우승을 했던 SK의 대결입니다. 참 팬들이 기대하는 한국 시리즈 매치업인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양쪽 감독 다 2년 연속 한국 시리즈 제패한 정말 명감독들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연인지 뭐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감독이 한국 시리즈에서 만난 적이 없었는데 올 시즌 드디어 만나게 됐는데요. 특히나 SK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07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한 대위협을 세웠는데, 그렇죠. 이 기록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혜태가 세웠던 4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이후 유의한 기록입니다. 예. 반면에 삼성은 4년 만에 이제 한국 시리즈 진출입니다. 공교롭게도 4라는 숫자가 양 팀에 다 관련이 있는데, 일단은 4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한 삼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승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역시 이곳 인천 월드컵 경기장 이벤트홀에 많은 취재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구위원회가 주최하고 자, 2010 한국 시리즈 미디어 데이 역시 이준영 KBO 홍보팀장이 공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막을 여는 미디어 데이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팀 감독과 선수단이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미디어 데이 오늘 인천 월드컵 경기장 이벤트홀 미추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벤트 지금 이제 미디어 데이를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SK는 한 18일 정도가 휴식이어서 26일부터 9월 26일부터 이제 14일까지 오늘까지 이제 일단은 공식 경기는 없고요. 내일부터 이제 공식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SK가 충분히 체력적으로는 많이 비축을 해둔 상태입니다만, 하지만 김성 감독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실점 감각이 다소 무뎌질 수 있다. 예.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SK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탔습니다만 막판에 가서 경기 감각이 조금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김성 감독이 어떤 준비를 좀 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 선수들과 SK 선수들 그리고 선동열 감독과 김성근 감독이 나란히 입장을 했습니다. 아마 SK 입장에서도 어느 팀이 올라올지, 어느 팀이 파트너가 될지 어제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 같고요. 네, SK 와이번스의 김성근 감독과 대표 선수,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의 선동열 감독과 대표 선수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오늘의 순서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양팀 감독으로부터 한국 시리즈를 맞는 출사표 및 1차전의 선발 투수를 예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 구단의 대표 선수들로부터 현재 더가웃 분위기 그리고 팀 선수단의 각오를 듣는 순서, 이어서 미디어 여러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감독님과 선수들께서는 일어서 주셔서 가능한 정중앙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독님들께서는 악수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앞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가까이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선동열 감독과 김성근 감독, 그동안은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서로 맞대결을 한 번도 펼쳐보지를 못했던 두 명장이 이번 한국 시리즈에
서로 상대를 하게 되는 감독들이 됐습니다. 네, 김성근 감독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 시즌 중에 삼성 야구가 참 상당히 힘들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게다가 성근 감독이 굉장히 그 투수인 운동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어코 두 감독이 붙어주시면 1전을 좋겠고. 치르게 됐습니다. 역시 예. 김성근 감독님 10승 9패로 정규 국내 시즌에 최고의 SK가 감독으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좀 전에 1승을 한마디 더 많이 하셨잖아요. 했고요. 남자끼리는 붙는 거 아니라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많은 말의 향연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의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서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께서는 아시겠지만 사전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번 시리즈가 몇 차전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은 좀 틀리게,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있는 질문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다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감독님과 선수들께서는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상대팀이 거둘 승수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팀이 아니고, 본인 팀은 물론 4승을 다 거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팀이 거둘 수 있는 승수를 오른손 손가락으로 들어서 5초만 바로 앞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3승 2승 3승 2승 2승이군요. 예. 이 가운데 김성근 감독님 가장 삼성의 진가병 조심스러운데요. 선수를 제외하고 양팀 감독님과 선수들께서는 상대팀이 거둘 수 있는 승수는 2승밖에 없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가병 선수만 시리즈 좀 길게 보는 모양입니다. 대개는 이제 4승 2패를 전만하고 있습니다. SK는 김재현 선수와 박경환 선수, 삼성은 지금 박한희 네. 선수와 진가병 선수가 선수 대표로 오늘 2010 미디어데이 참석했습니다. 가을의 고전 포스트 시즌을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대망의 2010 한국 야구 선수권 대회 우승의 깃발은 어느 팀이 가져갈지, 그거는 8개 구단 중 단 두 팀, 여기 나와 있는 SK 와이번스와 삼성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즈와 SK 와이번스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기 나오신 감독과 선수들은 그 어느 해보다도 비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은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가 모두 최종전까지 기록하는, 그리고 플레이오프는 모든 경기가 1점 차로 승부가 갈리는 초접전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매해 시리즈는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리즈 역시 여기 있는 분들이 선봉에 서서 본인 팀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야구 선수권 대회 우승을 위해서 어느 해보다도 매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양팀 감독으로부터 출사표와 그리고 1차전 선발 투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시리즈에 직행하신 SK 와이번스의 김성근 감독으로부터 듣겠습니다. 페널티를 스쿤 나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3대를 모르는 사이에서 아주 답답하게 날을 보내는데, 어제 삼성 올라오면서 이제 조금 긴장감이 좀 솟아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아마 페널티에서 1위 팀인 삼성과 우리하고 만났다는 게 전산적으로 보고 페널티로 순위대로 우리가 4승 3패 정도로 이길 수 있지 않냐, 그 생각을 갖고 있고, 내일이 선발은 김강효입니다. 네, 다음은 삼성 라이온즈 선동열 감독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에 그 플레이오프를 해오면서 팀이 경기를 해가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분위기 자체도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고,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는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플레이오프의 이상만큼. 그래서 저 역시도 오랜만에 한 4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지만 하여튼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팀 감독으로부터 한국 시리즈 1차전의 선발 투수를 레딩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딩 선수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SK 와이번스에는 김광현 선수, 삼성 라이온즈에는
레딩 선수가 대망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의 선발 투수로 예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 팀의 대표 선수로부터 팀을 대표하는, 선수단을 대표하는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와이번스. 우선 저희 선수들은 뭐 올 시즌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고요. 작년 시즌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선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은 그 아픔을 되새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워낙 뭐 좋은 팀 삼성 라이온스를 만났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긴장되는 건 사실이지만 삼성이 아니라 저희 플레이를 얼마나 펼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김재현 선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 라이온즈. 우선 뭐 팀 분위기는 뭐 어렵게 올라왔지만 한국 시리즈 진출했다는 게 선수들한테 처음 좋은 계기고, 우선 뭐 SK 우리나라 최고의 강팀입니다. 강팀이고 도전하는 정신 상태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네, 양 팀의 대표 선수로부터 현재 팀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디어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소속사와 성함을 말씀하신 이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 잠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감독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 공식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해서 올라온 질문입니다. 아이디가 STOR로 시작되는 네티즌의 질문인데요. 양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팀 선수들 가운데 엔트리를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타자, 투수 관계없이 한 명씩만 감독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라 한번 뽑아줘. 물론 가정하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우찬 선수. 네, SK 김성근 감독께서는 자 26명의 엔트리 가운데 삼성에서 빼고 싶은 선수 차우찬 선수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의 선동열 감독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수 쪽에 김광인입니다. 네, 삼성의 선동열 감독은 1차전에 선발로 예고가 된 김광현 선수를 엔트리에서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네, 이만큼 어떻게 보면은 양팀 감독 그리고 선수들의 결연한 의지가 한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 산을 넘어야만이 내가 고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결연한 각오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양팀 선수들께 질문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선수 말고 다른 선수에게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선수들이 지금까지 미디어데이에서 지목한 선수, 이 선수는 항상 어떤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삼성의 선동열 감독은 박한희 선수가 우리 팀에서 이 가을에 비친다면은 우리 팀은 기필코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여실히 들어맞았고요. 그리고 박한희 선수는 플레이오프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양팀 감독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팀 선수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팀의 어떤 선수가 지금 현재 가장 좋다, 이 선수는 한국 시리즈에 분명히 MVP 후보감이 될 것 같다 하는 선수를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 라이온즈 박한희 선수. 저희 팀에서는 차옥찬일 것 같습니다. 네, 김성근 감독께서 보시는 눈과 그리고 박한희 선수가 안에서 보는 눈이 같습니다. 차우찬 선수였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SK의 안팡마님, 국가대표 포수 박경환 선수로부터 팀 내 미칠 선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광현. 뭐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각본은 없습니다. 미디어데이라는 건 항상 각본이 없고 어떤 질문이 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여러분들의 질문이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곧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간 스포츠의 오명철 기자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놓고 신선 시리즈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성근 감독님의 별명인 야신하고 그다음에 선동열 감독님의 선을 합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두 분 다 정확한 또 경기 예측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이 신선 시리즈라는 말에 대해서 두 분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신선 시리즈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번 시리즈 자체가 선동열 감독이나 김성근 감독께서 예측을 워낙 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선 시리즈라는 두 분께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수권 입장에서 볼 때 준플레이오프하고 플레이오프 보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다 맞았어요. 그리고 시합 도전도 이 상황은 이렇게 되겠지 싶으면 그대로 움직였는데 시합 당사자 되니까 좀 오리무중하네요. 확실한 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웃고 있지 않냐 싶어요. 네. 네. 김성근 감독께서는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모두 예견한 게 맞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에 웃으시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선동열 감독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준피 때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5차전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5차전을 갔었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 위니어데이 때 저만 유일하게 손가락 5개를 폈는데 사실은 4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도 손이 하나가 이렇게 더 펴졌는데 그래서 이번 한국 시리즈 때 같은 경우에는 저 자신도 6차전 쪽에서 저희 쪽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한국 시리즈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페넌트레이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감독께서는 정확하게 본인 팀의 승리 그리고 본인 팀이 끝까지 웃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준비를 하고 계신 동안 네이버에 올라온 우리 네티즌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티즌들께서는 물론 선수에게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역시 양팀 감독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감독들에 대한 관심, 감독님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지략 대결이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선동열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GOX2로 시작되는 네티즌의 질문입니다. 오승환 선수가 한국 시리즈에서 복귀를 하였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경기, 1차전부터 7차전까지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경기에서 8회 1점 차로 이기긴 상황에서 감독님께서는 물론 이거는 뭐 작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9차전에 과연 오승환 선수를 내시겠는지 삼성 팬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저도 뭐 어제 경기를 끝냈기 때문에 물론 몸 상태만 저도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던지는 걸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운동장에 가가지고 몸 상태를 물론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불펜 중에서 가장 지금 좋은 게 지금 안지만 선수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 안지만 선수도 이번 플레이오프 때 좀 많이 좀 던지다 보니까 둘이를 지금 아마 지금 더블 스토파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티즌의 질문에 안지만 선수와 오승환 선수를 더블 스토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작전 기밀인데 선동열 감독께서 미디어데이의 작전 기밀까지 지금 노출을 해주셨습니다. 양팀 선수에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가병 선수와 그리고 김재현 선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그 상대 팀을 한번 좀 전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분석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지는 모르지만은 상대 팀은 어디가 좀 강한 듯 싶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강하다. 상대 팀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 팀을 견줘서 본인 팀까지. 네, 진가병 선수. 네. SK 강팀 맞습니다. 뭐 약점이라고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는 게 SK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야구는 모릅니다. 모르고 시합하면서 그 약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진가병 선수가 사실은 우리 프로야구에서는 굉장히 입담꾼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능꾼이고요.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큰 재능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미디어데이 자체를 이끌어 갔었는데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역시 한국 시리즈가 굉장히 큰 경기라는 게 실감이 됩니다. 네, 김재현 선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삼성이라는 팀이 뭐 조직력이나 투수력이나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쉬운 게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워낙 젊은 선수들이 좀 신빠른 야구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편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워낙 저희 선수들이 삼성 쪽을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투수들이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 투수력을 믿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현 선수는 자체 팀의 그 전력 분석 그리고 상대 팀에 많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미디어 여러분께서 질문이 준비가 되셨다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간스포츠 하남직입니다. 김성훈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엔트리 발표한 거 보면 고효준 선수를 빼고 엄정호, 문광원 선수를 넣으셨는데 어떤 생각에서 그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글로버 선수를 쉬는 기간 동안 글로버 선수를 지켜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고효준 선수를 제외를 하고 엄정호 선수. 예. 고효준은 시즌 도중에 사실 삼성하고 많이 키워시켰는데 체구력이 난조가 됐고 그리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엔트리로 5일 처리된다는 거는 부당하다고 봐요. 상대가 결정되지 않는데 내니까 두산인지 삼성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올림무진성이 있어가지고 막 그래도 엄정호기가 무난하지 않냐 이렇게 넣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글로바는 아직까지 4개 입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한 2개 정도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냐 싶어요. 그러니까 글로바 대신 피자 말고 어느 순간에 쓸 수 있지 않은 그 기대감 속에는 있습니다. 네, 엄정우 선수와 글로버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을 하나 좀 김성근 감독님께 이제 연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티즌 HY 아이디로 시작되는 분의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인데 사실은 이 사항이 이제 언론에서 글로버 선수가 키플레이어라고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SK 타자 중에서는 소위 말해서 어느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그렇다면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김재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축제 좋은 기억으로 좋은 활약 해가지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근 감독으로부터 김재현 선수가 올해 한국 시리즈에서 키플레이어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재현 선수는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지난 2009 한국 시리즈 미디어데이에서 사실은 올 시즌에 좀 전에 김성근 감독이 말씀하신 대로
2009 2010 한국 시리즈에서 기필코 팀을 우승으로 이끈 이후, 그리고 본인의 진퇴를 얘기를 하겠다는 그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김성근 감독으로부터 지금 김재현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선동열 감독으로부터 삼성 팀의 키플레이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두 선수 박한희하고 진가병 선수가 뭐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SK의 지금 투수 쪽이 거의 왼손 투수들이 좋은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 박성민 선수가 살아나 줘야지만은 저희 팀이 좋은 시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삼성 라이온즈의 선동열 감독은 옆에 나와 있는 박한희 선수와 진가병 선수가 잘해주고, 그리고 지난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끝내기 안타를 기록한 바로 박성민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은 한국 시리즈의 대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서봉국입니다. 뭐 시리즈 중에서도 초반 1, 2차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삼성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SK는 뭐 경기 감각에 조금 덜 올라온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 감독께서는 상대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용을 하실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플레이오프 5차전을 해오면서 투수진 쪽 같은 경우가 사실 뭐 힘들게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한국 시리즈의 7경기에 매 경기, 물론 1차전부터 언제까지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 경기가 결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뭐 가병이도 얘기했지만은 워낙 좋은 팀이고, 그리고 틈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특히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거는 왼손 투수의 공략이 이번에 시리즈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구는 흐름이 있네. 지금 SK는 내일부터 시작이니까 흐름이 아직까지 없고, 삼성도 5차전 하면서 아주 강한 흐름으로 갖고 시리즈에 올라왔지 않냐 싶어요. 우리로서는 이 흐름을 어디서 끊어야 되느냐, 이거 오늘 이번에 코리안 시리즈의 제일 문제점이 아닌가 싶고, 우리로서는 김강현, 가도쿠라 이 투수들이 얼마큼 버텨주느냐, 이거 따라서 우승할 수 있고, 이 두 속에서 무너지면 소위 말해서 어려운 시합이 되지 않냐 싶어요. 물론 둘이 한테 믿고 있지만 그 후에 전변도가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되주기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변도 그리고 큰 이승호, 이 투수들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이번에 시리즈에서는 큰 열쇠가 되지 않냐 싶네요. 네. 여러 선수들이 모두 잘해야 됩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기전이고, 그리고 이 경기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해야 되지만은 양팀 감독의 지금 현재 머릿속 구상에서는 분명한 키포인트들, 키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네, 그 선수들을 현재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진가병 선수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모두 상대 팀의 승수가 몇 승이나 되겠느냐고 했을 때, 그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상대 팀은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단 2승밖에 거두지를 못할 거다라고 다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가병 선수만이 유일하게 상대 팀에게 3승이 올릴 것이다. 자, 혹시 뭐 다른 의미가 있으신지? 뭐 큰 의미는 없고요. 플레이오프 하다 보니까 저도 야구에 대한 매력을 느껴가지고 좀 가을 잔치를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3개를 폈습니다. 역시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 행사를 시작을 할 때 상대 팀의 승수가 몇 승이 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런 분이 나오실 줄 알았어요. 주먹을 쥐거나 아니면 동그라미만 표현을 하거나 저는 이런 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상대 팀에 대한 철저한 분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진가병 선수는 경기 자체를 즐긴다는 게 느껴집니다. 플레이오프 그 힘든 경기를 5경기 풀로 채워왔지만은 그래도 한국 시리즈 우리 팬들에게 좀 더 많은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 팀이 4승 3패로 승리할 거라는 네, 7번째 경기까지 치를 거라는 예상이었습니다. 네, 미디어 질문이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BN 이상주 기자입니다. 김성근 감독님하고 김재현 선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소속팀은 다르지만 2002년도에 삼성이랑 한국 시리즈에서 한번 붙었는데 아쉽게 준우승 하셨는데요. 그때 이후로 두 분의 야구 인생이 조금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년 만에 다시 정상에서 만나셨는데 특별한 소감이 있으신지, 그리고 4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올랐지만 1차전에서는 지난 3번의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 1차전을 준비하시는 특별한 각오가 있는지 들려주십시오. 사실 내가 감독 생활을 하면서 2번 눈물을 흘렸는데 2002년도는 사실 운동장에서 눈물로 나왔어요. 그 시합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지 않냐 싶어요. 그 시합이 상대가 삼성이었지만은 LG에서 SK 왔고 그런 거는 없고 SK가 와서 그때 시합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고, 당 하나 올해 1년 내내 게임을 해보니까 제일 힘이 들었던 팀은 삼성이었만큼 이번에 시리즈는 아주 힘들지만은 싸움할 가치가 있지 않냐, 그런 투지는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목표는 시즌 초부터 이야기하다시피 동경 가서 아시아 시리즈 이겨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각오는 떠나서 현실 온배해 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워낙 저한테도 의미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올 시즌 작년 시즌에 올 시즌에 한국 시리즈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갖고 작년 시즌에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또 선수들이 많이 도와줘갖고 마지막을 또 한국 시리즈 이렇게 맛보게 돼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저는 영광이고요. 항상 광현이도 그렇고 우리 근우도 그렇고 마지막 우승으로서 하자 그랬었고, 그리고 작년에 대한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은 저는 선수들을 믿고 좋은 모습으로 야구를 종지부를 찍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아까 몇 게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4승을 해서 빨리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고 싶지만 워낙 삼성이라는 팀이 강팀이고 그리고 또 우승 불꽃을 대구구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워낙 좀 폼나는 구장에서 하고 싶기 때문에 아까 2개의 승수를 든 거고 이왕이면 잠시나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성근 감독과 김재현 선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그래서 그 질문 하나 박한희 선수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박한희 선수는 하면은 플레이오프가 내놓은 스타, 이번에 최대 스타이고 그리고 가장 큰 공로자, 물론 선수단 전체 그리고 코칭 스텝 모두가 공로자이지만은 박한희 선수는 기자단 투표에서 역시 최다 득표가 나올 만큼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박한희 선수는 그 활약을 펼치는데 본인의 특별한 각오가 있었다든지. 제가 페넌트레이스 마지막에 좀 감이 이제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그 컨디션을 유지하다 보니까 좀 많이 유지하는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청백전 하면서 이렇게 좀
야구를 좀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와서 이게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한국 시리즈까지 지금 감이 좋기 때문에 꼭 한국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감을 찾아서 그렇게 우승할 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답변이 좀 밋밋한데 혹시 뭐 아내가 뭐 특별히 뭐를 뭐 플레이오프에 잘하라고 뭐를 해줬다든지 아니면 보약을 좀 먹였다든지 아니면 집에 갔는데 뭐 어떤 특별한 서비스가 있었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나요? 그거 한마디를 아내가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게임 끝나고 나면 마사지를 한 1시간씩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보양식 같은 경우는 장아즙을 먹고 있는데 좀 그런 거에 좀 많이 제가 도움을 받아서 좀 이렇게 플레이오프에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말씀하셨네요. 네, 그렇다면은 옆에 있는 진가병 선수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가병 선수 역시 뭐 안방마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뭐 역할을 다 했고, 그리고 본인도 컨디션을 굉장히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거에 대한 많은 도움을 줬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본인의 뭐 관리를 하는 비법이라든지. 저는 뭐 특별하게 뭐 보양식 같은 거 먹는 건 없고, 제가 야구장 앞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메뉴와 똑같아요. 근데 그게 제일 맛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이 김치를 많이 섭취를 해야지 힘을 쓰거든요. 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습니다. 네. 삼성 선수단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요건 중에 하나는 김치였습니다. 역시 한국의 김치는 대단하네요. 물론 그동안 실전 경기는 치르지 않았지만 그만큼 많이 훈련을 하고, 그리고 실전 훈련 못지않은 많은 연습을 치렀던 박경환 선수와 김재현 선수에게도 한번 그러면은 뭐 삼성만 뭐 보양식 먹냐, 우리도 먹을 게 있다, 한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환 선수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보약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섭취는 안 하고요. 아직까지 먹을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보약을 먹을 나이가 아니시라고요? 네,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내년부터 먹을 생각이고요. 보양식은 뭐 집에서도 솔직히 좀 집이 서울 쪽이라 집을 자주 못 가는데 와이프가 많이 좀 뭐랄까 심적으로 많이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야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좀 뭐 질문에 저기가 될지 모르지만 부인이 보양식이 필요 없대요? 제가 보양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양 같은 걸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럼 김재현 선수에게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상당히 보약을 많이 좋아하고 여태까지 많이 먹었고요. 워낙 또 시리즈다 보니까 제가 좀 장이 약해갖고 신경을 많이 쓰면 잘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래갖고 육류를 좀 많이 피했고, 장모님이나 저희 뭐 집사람이나 또 저희 어머니까지 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뭐 송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죽 위주로 많이 먹고 최대한대로 경기력에 최선이 될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써줬고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엽서를 이렇게 하나를 주더라고요, 집사람이. 마지막까지 즐길 수 있는 모습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구 선수 그라운드에서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요. 역시 야구 선수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그리고 한 남자입니다. 아내의 사랑이 아마 가장 큰 보양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김성근 감독과 선동열 감독께 좀 이제는 한국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가을 잔치이고, 그리고 물론 또 야구는 계속됩니다. 일본에서 있는 챔피언십, 그리고 대만에서 있는 아시아 시리즈, 그리고 물론 아시안 게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팀으로서는 이렇게 해서 국내 팬들에게 국내 리그는 한국 시리즈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양팀 감독께서 본인 구단을 1년간 열심히 응원해준 팬들께, 우리 팬 여러분들께 그래도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근 감독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2007년부터 SK에 와서 2006년도는 산신망
아까운 간천수가 있었는데 원래 팬망에 육박했다는 게 팬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SK가 강팀이 될 수 있던 최고의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막 그 바람에 선수들이 많은 힘을 얻었고 4년 연속 시리즈에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지 않냐 싶고 앞으로도 계속 팬들이 소원이 있어야 되고 팬들 속에서 SK야구는 펼쳐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소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성 그 감독을 맡은 후로에 이 대구구장을 찾아주신 팬들하고 특히 올해의 그 삼성을 그 사랑을 해주시는 팬들한테도 올해 특히 그 대구구장 같은 경우가 관중이 한 30%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수들이 그동안에 좋은 경기를 해가지고 물론 팬들이 사랑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특히 대구구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구장이 와가지고 특히 팬들이 좋은 좌석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장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선수들도 조금 더 좋은 플레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프로야구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우리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신 야구 팬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이 가장 큰 우리 프로야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미디어 질문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스포츠칸의 김은진입니다. 두 감독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플레이오프에서 5차전까지 지난 경기지만 다 한 점 차로 끝나고 그 격전을 펼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한 점 차 승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양팀 감독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플레이오프가 모두 한 점 차 승부로 가려졌는데요. 네, 그게 왜 그랬는지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역시 그 한 점 차 승부로 박빙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양팀 감독께. 아니요. 코리아 시리즈는 플레이오프 같이 한 점 차 승부를 하면 나는 죽어버려요. 아주 편하게 치든 이기든 편하게 야구하고 싶어. 이번에 플레이오프 또는 준 플레이오프 볼 때 팬들이 소원도 아주 대단하니까 선수들이 아주 진지하게 마지막의 순간까지 게임으로 버리지 않고 해준 게 좋은 결과가 한 점이라고 하는 긴박 속에서 했지 않냐 싶어요. 실제 나도 감독 입장 아닌 텔레비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끝났지 않냐 싶어 시합을 뒤에 돌아보니까 또 뒤집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야구를 이렇게 하냐, 왜 야구가 이러냐 하는 정도로 아주 흥미스러운 다소 시합을 볼 수 있었다는 자체 팬 입장들 볼 때는 아주 흥미진진했지 않냐 싶어요. 당하나 코리안 시리즈는 그런 시합은 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내용 있고 재미있는 시합으로 끝내야 되지 않냐 싶네요. 저 역시도 이번 플레이오프 5경기를 해오면서 1점 차 물론 예상은 한 2-3게임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두산은 역시 그 준비를 5차전을 걸쳐서 오는 거하고 저희 쪽에서는 중간 투수들이 페난트레에 있을 때만큼 컨디션이 아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1차 한 점 차의 승부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가 물론 1차전, 2차전을 쭉 이렇게 5차전까지 해오면서 첫 경기, 두 경기 같을 때는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물론 실수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3차전 이후로부터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긴장감이 좀 편하다 보니까 경기 자체를 좀 상당히 좀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래서 그런 1점 차 승부가 나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좀 전에 그 이제 다음 질문이 있었는데 그 선동열 감독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 한국 시리즈는 혹시 1점 차 승부를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 지금 SK 투수력으로 와서는 저희가 SK 쪽보다는 지금 저희 불펜들이 상당히 좀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 한 점 차보다는 2점, 3점 차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성근 감독께서는 보는 건 1점 차는 재밌지만은 나는 1점 차로 절대 가는 거는 굉장히 힘이 들다는 표현을 했고요. 역시 선동열 감독께서도 1점 차보다는 차라리 한 2, 3점 차로 이기는 게 좀 마음이 편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네, 미디어 여러분들의 질문은 뭐 계속해서 손을 들어주시면은 그때그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 시리즈, 물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한국 시리즈는 물론 6차전, 7차전까지 예상을 하지만은 4승에서 끝나기도 물론 간절히 바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시리즈는 4승에서 끝나지 않고 예고하신 대로 앞으로 6차전, 7차전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두 팀은 문학구장에서 1, 2차전, 그리고 대구구장에서 3, 4차전을 펼치고, 그리고 하루에 이동일을 거쳐서 잠실로 오게 됩니다. 잠실로 오게 되면은 중립경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립경기에는 저희 대회호강상의 중립경기 때에는 잠실구장의 덕아웃을 선점할 수 있는 권리는 페넌트레이스 우승팀에게 있습니다. SK 김성근 감독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중립경기가 4차전까지 승부가 안 나서 5차전이 들어가게 되면 잠실 중립경기를 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덕아웃은 어느 쪽을 혹시 우선권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예전대로 3루 쪽으로 쓰려고 합니다. 네, 감독님 혹시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이유나 무슨 사연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잠실은 가고 4년 동안에 3루 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또 1루 쪽으로 간다는 거는 좀 뭔가 어색해가지고 익숙해지는 데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싶어가지고 3주 쪽으로 택했습니다. 네, 저희 대효광상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페넌트레이스 우승팀이 잠실 홈으로 쓰지 않는 지방팀 간의 경기에서는 페넌트레이스 우승팀이 덕아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께서는 SK는 이번 한국 시리즈 중립 경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3루를 홈으로 덕아웃으로 쓰겠다는 지금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선동열 감독님께 질문은 아닌데요. SK에서 이제 3루 덕아웃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삼성은 올해 1년 내내 3루 덕아웃만 사용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셔도요. 1루에 대한 부담감이나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글쎄 저희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쭉 3루를 써왔는데 홈이어도 물론 3루였었고 그런데 특별 허스를 쪽을 쓴다 그래도 덕아웃을 쓴다 그래도 큰 아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디어 여러분들의 질문은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은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세네 강필주입니다. 선동열 감독께 여쭤보겠는데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엔트리에 들어있지 않는 양준혁 선수를 덕아웃에 계속 남겨두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 시리즈 때도 계속 남겨두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양준혁 선수가 저희 팀의 가장 큰 맏형으로서도 우리 선수들한테도 물론 어드바이스를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플레이오프 때도 물론 이렇게 상대 두산 쪽에서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벤치에 계속 있지만은 글쎄요, 옆에 있는 김성근 감독님께서 하고 계실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그렇게 양준혁 선수를 벤치에 해가지고 선수한테 어드바이스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제 바로 또 옆에 계시니까는 바로 여쭤보는 게 또
그러나 그 사항 자체가 물론 이거는 그 이제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거고 혹시 그거에 대한 뭐 김성근 감독님 혹시 따로 달리 하실 말씀이 글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모든 게 이번에 선수 등록의 문제도 이원 차이가 빠졌을 때 격차됐을 때도 그렇고 뭔가 원리원칙에 벗어난 게 너무 많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양진욱이하고 나오고 그렇고 송 감독이 나오고 그런 건 없는데 그런 문제가 KBO나 이쪽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뭔가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항상 어디에나 답은 있고 또 없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차후에 좀 더 좋은 대응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미디어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혹시 준비를 하시는 동안 그 양 팀의 감독님께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SK 와이번스 선수단은 지금 실전 경기에 준하는 버금가는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그리고 내일 한국 시리즈 1차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성 라이온즈 역시 플레이오프 5차전까지 혈투를 펼친 끝에 이제 내일 한국 시리즈를 맞게 됩니다. 물론 팀 내 미팅에서 코칭 스태프 미팅 그리고 선수단 미팅에서 선수들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리라 그리고 당부 말씀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누구나 그리고 우리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누구도 그 더가운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성근 감독과 선동열 감독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팬 여러분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선수들에게 내가 이끌고 있는 지금 감독님들께서 이끌고 있는 팀 선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이 올해 경기를 한국 시리즈가 저번에 제가 좀 횡설수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경기를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선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하자.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그동안에 12년 연속 포시즌을 쭉 올라가다가 작년에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큼은 저희가 이제 목표 자체가 이 단기전을 하는 게 사실 목표였습니다. 근데 선수들한테도 부담감 주지 않으려고 페널티를 했을 때에도 우리는 2위만 하면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가 올해 의외로 젊은 선수들이 잘해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플레이오프 때도 좋은 결과가 물론 있었지만은 이번 한국 시리즈 때도 우리 선수들한테 부담 없이 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하나 긴장하는 것보다는 즐기면서 경기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미팅했지만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 플레이에 열중하고 가전로 중요시하고 나중에 후회 없이 재미있는 시합을 하면 되지 않냐 싶어요. 그리고 막 그 결과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앞으로 남은 5승 할 수 있지 않냐 싶네요. 네, 양팀 감독으로부터 선수단에 바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행사는 한국 시리즈의 서막을 알리는 그러면서 프로야구 팬 여러분들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독 그리고 선수들이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자리를 옮겨서 내일부터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아주 멋진 플레이로서 우리 팬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0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미디어데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팀
물 한 잔씩 드시고요. 좀 이제 끝내시면서 나가시기 전에 악수를 한 번씩 해주시면은 서서 단체 사진을 한번 잠깐 찍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데이 행사는 이제 다 끝이 났는데요. 저희는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오늘 행사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네. 일단은 양 팀 엔트리 그리고 전력 그리고 전체적인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엔트리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일단은 김성근 감독이나 선동열 감독 모두 지금 4승 2패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엔트리에 대한 변화 특징 좀 먼저 살펴주시고요. 네, 먼저 SK를 짚고 넘어간다면요. SK에 당초 고효진 선수가 합류를 하려는 예상이 있었는데 고효진 선수가 빠지고 엄정욱과 문광훈 선수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엄정욱 선수 같은 경우는 선발과 그리고 중간 배틀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선수이겠고요. 또 문광훈은 예를 들어서 점수가 크게 벌어졌을 경우에 이제 SK가 패전으로 투입할 수 있는 투수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막에는 현재 삼성이 지금 크루세타와 최상병을 제외하고 대신 구자훈과 오승환이 이제 이번 삼성은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삼성의 불펜조가 아무래도 플레이오프 5차전까지 혈투를 치르면서 굉장히 힘이 빠진 상태인데 저는 구자훈 선수와 오승환 선수가 이번 한국 시리즈에 키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구자훈 선수 같은 경우는 2군 코칭 스태프가 선노열 감독에 강력히 추천을 해서 이번 엔트리에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연습 경기에서 시속 147km 이상의 아주 강속을 던지고 있는데 삼성이 숨겨둔 조커임에 분명하고요.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불펜진에서 한국 시리즈 경험이 가장 많은 투수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삼성이 원체 우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현우, 권혁, 안지만 선수가 이런 한국 시리즈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오승환 선수도 경험면에서 큰 도움이 되라는 예상입니다. 양 감독이 1차전 경기에 선발 투수를 예고를 했습니다. 레딩과 김광현인데, 레딩은 SK 상대 올 시즌 한 번도 등판한 적이 없고, 김광현은 선동열 감독도 지목할 만큼 삼성의 킬러입니다. 시즌에 4승 1패 1.32를 기록했고, 반대 삼성 중에 지금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투수는 역시 차우찬입니다. 3승 1패 1.19인데 역시 5차전 경기에 선발이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쓰긴 어렵고 아마 3차전 정도의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는데요. 팀 레딩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 선발진에서 가장 체력적으로 우월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선발로 등판을 하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삼성 선발진의 키는 단연 차우찬이 쥐고 있습니다. 결국 1차전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역대 플레이오프 26번 중에 9번이 풀시리즈가 진행이 됐고 딱 2번만이 이제 그 풀시리즈 치르고 올라온 팀이 단기전에서 승부를 봤습니다. 결국 5차전 안에서 승부가 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삼성이 우승하기 위해서는요. 네네. 많은 야구인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두산과 삼성 어느 팀이 올라와도 SK가 4승 1패, 더러는 4승 무패로 우승을 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준플레이오프나 플레이오프에서 두산의 저력을 봤잖아요. 두산 같은 건 체력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만 삼성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아주 드라마틱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삼성도 SK 경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번 승부는 6차전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가 모두 5게임을 다 치루었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 양팀 감독 모두 게임 점수차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6차전 안에서 승부가 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상 보신 대로 이제 내일부터 문학에서 2게임 그리고 하루 이동일 후에 대구에서 2게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하루 이동일 후에 이제 잠실로 이동해서 중립 경기를 갖게 되는데 김성근 감독은 3루 쪽 그러니까 원체 그 원정 경기를 갈 때 익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경기를 갖겠다 중립 경기에 대한 일단 희망을 밝혔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아무래도 징크스를 중요시하는 여기는 감독이기 때문에 3루를 좀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 좀 생각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1차전부터 7차전까지 치르고 있습니다만 정규 시즌 1위 팀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5, 6, 6차전 중립지대에 하고 있습니다만 7차전 같은 경우는 정규 시즌 1위 팀에게 장소를 양보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물론 캐비어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야구계에서 아주 심각하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 중에 또 양준혁 선수의 그 더가웃 출입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잠시 나온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뭐 엔트리에 빠져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성근 감독이 나름 그래도 또 원칙
원칙에 대한 부분을 원칙에 입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갈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SK 김성근 감독 같은 경우는 원칙을 늘 중요시했기 때문에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양준혁 선수가 가장 존경하는 야구인이 김성근 감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캡에서 잘 정하고 또 모든 야구인들이 수긍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양준혁 선수의 이 더가웃 거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팀 어차피 이제 시리즈 이번 전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삼성은 체력을 얘기를 했고 SK는 경기 감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선동열 감독은 SK의 좌완 투수들을 잘 공략해야 이번 시리즈를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엔트리에 선수 중에 선발도 그렇고요. 좌완 투수들이 상당히 많은 SK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선발에는 확실한 선발이죠. 김광현 선수가 있는데 김광현 선수가 한국 시리즈에 2경기 이상 선발 등판이 확실시하고요. 또 한 경기 정도도 구원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전병두, 정우람, 이승호, 큰 이승호, 작은 이승호 이 투수들이 모두 다 왼손 투수예요. 그렇죠. 늘 불펜에 대기하고 있는 투수들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장원삼, 차우찬 두 선발 투수를 제외하면 왼손 투수가 권혁 정도예요. 예. 따라서 이 왼손 불펜 싸움에서 확실히 SK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 SK는 정규 시즌이 9월 26일 끝났으니까 약 18일 정도의 휴식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연습 경기를 했습니다만 실전 감각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내일 첫 판이 참 중요하겠는데요. 네, 그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이 1, 2차전에서 타선이 터지지 않은 것도 아무래도 실전 감각이 빠르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 SK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SK가 늘 한국 시리즈에서 뭐 4번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뭐 3번 1차전 경기를 빼앗긴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SK도 실점 감각이 돌아오려면 2차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따라서 1차전 SK 선발 김광현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 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대에 2번씩 우승을 차지했던 두 팀, 삼성과 SK의 맞대결, 그리고 2002년을 제외한다면 2000년도에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했던 삼성과 역시 2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SK, 김성근 감독, 선동열 감독과 김성근 감독의 지략 대결도 상당히 볼만한데 역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박동희 기자, 네. 어떻게 이번 시리즈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미칠 것 같은 선수를 좀 제가 한번 꼽아봤는데요. 예. 일단 삼성에는 신명철 선수가 상당히 그런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5차전에서 봤을 때 타격감이 상당히 좋았고 또 수비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삼성 내야진의 핵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명의 투수를 꽂으라 한다면 역시 구자원입니다. 예. 구자원의 호투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SK 같은 경우는 역시 박재상과 글로벌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박재상 선수가 부상 때문에 올해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이 큰 경기에는 대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약상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글로버입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글로버가 최근 투구에서 시속 146km 이상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예. 김성 감독이 아주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글로버의 컨디션이 80% 정도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따라서 글로버가 SK 선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면 삼성으로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희 기자,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예상을 참 많이 했는데 어느 팀을 딱 지목하진 않을 것 같고 몇 차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제가 두산,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삼성을 지목한 바가 있는데요. 한국 시리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한국 시리즈 1차전부터 역시 계속해서 MBC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라이프에서 승부가 갈리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디어데이 중계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희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